네, 지금부터 이제 들려드릴 얘기는 B2B 세일즈를 초기에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저의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B2B 세일즈는 저도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시장에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좀 생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B2B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라든지 그리고 B2B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도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조언을 듣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B2B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프리세일즈를 해라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 프리세일즈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로 이제 B2B 세일즈는 프로덕트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시장 테스트를 받아야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성된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 B2B 시장에서 실제로 원하는 모델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리스크를 조금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품이 나오기 한 달 전, 최소한 한 달 전에라도 이제 프리세일즈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전문가 그리고 시장의 실제 고객들에게 평가를 받아보고 전략을 이제 유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즈를 실제로 할 때는 B2B와 B2C 시장은 엄연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B2C 같은 경우는 개인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개인만 설득하게 되면, 개인에게만 좋은 제품을 어필하면은 바로 결제가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B2B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은 기존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것을 도입하겠다라고 상부에 제안하기란 참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실무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커리어를 걸고 추진을 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제 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게는 3개에서부터 많게는 1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떠한 기능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B2C 같은 경우는 이제 널리 홍보를 하고, 또 다수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만나고, 또 만남이 잘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데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B2B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그리고 우리 프로덕트가 협업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회사 5군데를 뽑아서 이 5군데 회사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군데 회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다른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분석해서 그것을 보완한 다음에 다시 제안을 하는 끈질긴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이제 만든 다음에는 첫 번째 케이스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하라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허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의 손실은 불가피하고요.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작품의 퀄리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바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좀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을 이제 이상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첫 번째 제품을 적재적소에 잘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사들, 그리고 이 업계 전반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홍보의 수단은 이제 미디어 보도자료 배포가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마케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각각의 도구에 맞게끔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작품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다음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다음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가장 잘 만들면 사실 두 번째 사례도 만들어지기가 쉽고요. 세 번째 사례는 사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들인 게 한 10 정도라면은
두 번째 사례는 한 5 정도의 노력이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 사례는 3, 그 다음은 1, 그 다음에 0.1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배가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